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글로벌 증시 움직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절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는데요. 네. 뭐 유럽에서는 또 유로화 약세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들을 알려주십시오. 네, 미국이다 보니 유럽에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유럽의 이슈의 가장 중심에는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거죠. 런던 주시장 FTSE가 오늘 1% 정도 상승했는데요. 파운드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이것이 2017년의 저점. 사실 2017년 하면 처음 이제 브렉시트 얘기가 이제 공론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텐데요. 그때 하락했던 수준을 다시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은 영국의 수출 기업이 호재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영국 주식이 좀 많이 다른 유럽 주식보다 좀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한 0.17%,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니까요. 딱 그 정도라고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그리고 리세션의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한복판에 있으면 물론입니다. 미국은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를 시작했죠. 중국도 750억 달러지만 어치의 관세 부과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또 역시 일부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 관세 부과했고요.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WTO에 제소한다는 얘기하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시는 것은 유럽보다는 다우나 S&P 500 이런 진행 상황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시장 열리지 않았고요. 선물 시장만 좀 열린 상황인데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S&P 500이 한 0.9% 정도 하락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선물 모두 이 정도 지금 하락한 채 이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리세션에 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8월과 9월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동안 좀 잘 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지표가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물 지수, 화물 운송 지수를 갖고 리세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화물의 운송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과거에도 리세션의 징후였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겠고요. 제조업 경기에 항상 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라 그러죠. 닥터코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약간 반등했지만 추세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고 여전히 리세션이 지금 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다음 3분기 실적에 서서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늘 보면 미국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실적이 선방하는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어떻게 드러났는지 평가 좀 해주시고 3분기 전망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2분기 실적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네. 지난 주말까지 496개 기업이 발표했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집계하는 기간마다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이익이 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는 이익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보이다시피 빨간색은 이익이고요. 파란색은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부터 분기의 과거 추이가 되겠는데요. 1분기에는 이익이 소폭 감소했었지만 2분기에는 이익이 다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숫자가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4.8% 정도 늘어났고요. 문제는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3분기에는 어찌됐건 이익 전망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가 7월부터 9월부터 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롯이 기업의 실적에도 부담이 되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는 이익이 3.2% 증가로 지금 거의 굳어져 있고요. 매출은 4.6%입니다. 특히 매출은 평균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평균은 60% 정도가 매출이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4분기 평균은 63%가 매출이 그 이상 났는데 이번에 발표된 4분기 매출은 56.5% 그러니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정도가 매출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합률은 여전히 높고 평균적인 비트율은 5.5%지만 매출은 4.6% 증가, 기대에 조금 부합은 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3분기는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미 이익 전망, 주당 구체적인 주당 이익을 미리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 100여 곳 가까이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가 되겠는데요. 67곳이 회사 측에서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34곳만 긍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비율이 2대1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꽤 2, 3년 만에 최대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물론 지금 7, 8, 9월이 되겠고 당연히 한 달 반 정도 됐으면 다시 어닝 시즌이지만 3분기에 대한 눈높이는 좀 높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여전히 긍정적이었고요. 소재 섹터는 좀 부담스럽게 나온 것이 2분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3.2%가 증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이익은 37%가 줄었습니다. 예, 이게 참 극명하게 그나마 미국 증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 특징주, 예, 또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요? 네, 한국 얘기 잠깐 먼저 해드리면 예. 이제 37% 이익 하니까 엄청나게 심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심한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면 미국은 올해 이익 전망이 연간으로 보면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보면 2에서 2.5% 정도 되고요. 예. 내년에는 한 11%에서 12% 이익 증가 기대되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3분기 37%인데 연간으로 보면은요, MSCI 코리아에 속해 있는 기업만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이 마이너스 29%입니다. 예.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37% 일맥상통한데 내년이 되면 워낙 기저효과가 삼성전자, SK가 훅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는 지금 업계에서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전망하는 것은 내년 한 22%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올해는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좋은 포인트 잡아주셨네요. 네, 예. 뭐 저의 희망이자 기대감이다라고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예. 근거는 여하튼 말씀드렸던 레피니티브 전 세계 지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겠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 뉴욕 서울 말씀드리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쉬었지만 지난주에 그나마 좀 반등했던 것 중에 하나 테슬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현재 진행형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기업으로 보면 항상 테슬라가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반대한 것은 중국에 이제 진출한 거 아실 텐데요. 테슬라의 구매에 대해서 각종 세제 지원을 중국 정부에서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고요. 딱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가 지금 $246 정도 내입니다. 현 주가 대비 한 9% 정도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가 7명이지만 매도가 그 2배인 14명이 매도가 많다. 즉 무슨 말씀드리냐면 투자 의견은 극과 극입니다. 제일 좋다는 사람 $500도 있고 최저는 $135까지 있고요. 최저한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뭐 $10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극과 극이 있지만 그만큼 테슬라는 실적으로 평가가 쉽지 않다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 관련 기업은 늘 말씀드리지만 LG화학과 삼성 SDI입니다. 특히 LG화학은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기가팩토리 중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LG화학이 좀 선정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수많은 기업이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과 삼성 SDI 그중에서도 LG화학이 여전히 장기 매수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앤 서울 MTN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